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성원 닥터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깜짝 놀랄 만한 이 소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조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예. 네. 조 선생님,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편에서 제가 이제 동북아 연구소의 그 타라오 그분이 상당히 그쪽에 이제 좀 권위가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분의 얘기를 보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저도 알게 돼서 하지만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게 다 정확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철저한 뒷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말이죠.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수십 곳에 지금 1대1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도대체 어디 몇 군데입니까? 지금으로서 정확히 한 29군데로 보고 있고요. 29군데? 그 중에서 이제 거의 구체적으로 나타난 데가 어디냐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있는 강원도의 춘천. 네, 거기에 1,100억 원이 투자된 중국 복합 문화타운 있어요. 그건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 중국의 거점이군요. 거점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뭐 이게 내용이 다 신문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코롱 회사가 이제 건설에도 참여를 하고 뭐 코롱 건설 건설도 하고 해서 이제 그 같이 맺은 계약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비교적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어서 그거 갖고 크게 제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의심이 크게 되지만은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만약에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다면은 비밀리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진도가 지금 이건 거의 언론 지상에 보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비밀리에 진행된다 말씀입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1대1로 프로젝트는 이런 거예요. 주주가 있고 이 건설을 당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자 나라들은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건설 장비랑 진행해서 이득을 얻는 거고 그렇죠. 이 가난한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땅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런 걸 지어주고 이제 사용토록 해주는 거죠. 하지만은 그 돈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건설하고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 돈을 못 갚으면 99년 동안 이 조차를 합니다. 그 땅을. 그러니까 중국이 청나라 때 이제 영국한테 배운 거죠. 홍콩 위에 이제 신계 지역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국주의들이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배운 거예요. 배운 수를 그대로 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이 1대1로에 참여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투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중국 돈으로 건설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렇죠. 세계 G7 뭐 경제 상태로서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요번에는 지금 그 춘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 춘천도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주체가 있죠. 이 1대1로는 참 희한한 게 우리가 정보 과다라는 게 있잖아요. 하도 복잡해. 막 제목이 이름이 이리 바뀌었다 저리 바뀌었다 막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귀찮아서 포기하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 근데 재밌는 게 최문순 도지사가 중국까지 가서 거기서 직접 맺었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걸 맺은 그 사진도 나오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이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어디랑 계약을 했냐면 인민일보랑 했어요.
아니 복합타운을 건설하는데 계약을 갖다가 신문사랑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네. 어? 예. 종이하고 펜으로 건축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상해요. 네. 주체는 있는데 근데 그 주체마저 없는 게 바로 진도라는 거예요. 진도. 진도는 건설 주체가 없습니까? 진도가 건설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 있는데 MOU 자체를 갖다가 밝히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설 주체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고 있다. 예, 군수가 그걸 절대 밝히지 위장하고 있네. 예, 위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누구길래 지금 좀 알아보셨습니까? 다 알아봤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외국이 그렇게 돼. 2017년도에 그것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네. 사람들이 그 중국의 본심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AIIB라고 있죠. 알죠. 그 아시아 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처럼 뭐 IBRD도 있고 뭐 IMF도 있듯이 왜 중국을 주체로 한 개발은행이 있으면 안 됩니까? 있어도 되지 그렇죠? 네네. 그런 투자은행이. 네네. 거기에 우리나라는 이미 그때 그 전에 같이 할 때 막판에 가입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가 그것까지 가입한 건 문제가 안 돼. 네네.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뭐냐면 이 AIIB 은행하고 네. 은행에 가입한 거하고 1대1로에 가입한 걸 갖다가 똑같은 개념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고요. 왜냐면 그거는 투자하는 곳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침 2017년도 5월 14일 날 하고 15일에 이 최초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1대1로가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 5월 14일 15일에 최초의 정상급 포럼을 갖습니다. 2017년. 예, 이 정상급 포럼에 초청을 받고 참석하는 나라들만이 쉽게 얘기해서 대주주라는 의미를 갖고 2017년도면은 문재인 정부 1년차 1년 차인데 회의인데요. 예. 집권하던 회의인데 해고 집권하던 달이에요. 5월 문재인 정권의 집권이 5월 10일 날 시작됩니다. 네. 2017년 5월 10일. 네. 근데 5월 14일이죠. 예. 당장 가야 되죠. 그 국제 회의가. 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시진핑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쁘지가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 인민들한테 제법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인기 있었죠. 그리고 제가 그걸 기억하는 것이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였을 때 박근혜 대통령 첫 중국 방문 당시에 그 북경 시내 서점을 제가 둘러봤는데 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이 깔려 있었어요. 꽤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그렇죠. 깔려 있었어요. 또 여성 대통령이고 또 좀 미모도 있으시고 하니까는 여러 가지 소문이 났었는데 이제 아무튼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걸 갖다가 허용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시진핑이 일부러 한국은 초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10일 날 정권을 잡았죠. 11일 날 시진핑하고 문재인이 통화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청와대 측 얘기로는 중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걸 못 믿겠어요. 안 받았는데 지금 억지로 간 겁니까? 또? 아니요. 또 초청해 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잡혀가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랬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통령 되고 그 청와대를 차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짓이 시진핑한테 연락해서 1대1로에 참여하겠습니다. 형님. 해가지고 그게 급하니까 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12일 날 대표를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양반의 박병석을 대표단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고위급 대표단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1차 포럼에 참석을 1대1로 1차 포럼. 아주 큰 설립하는 그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1대1로가 세계적으로 이번 중공발 코로나 때문에 1대1로의 거점 국가들과 도시들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지금 초기에 세계적인 팬데믹이 되기 전에 초기에 이
중공발 코로나가 만연했던 곳이 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렇죠. 그리고 이란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이 1대1로의 뭐 대한민국은 제가 뭐 거점 국가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박사님께서 새로운 이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점 맞는 모양이군요. 네, 다른 얘기에서도 다른 또 비밀 거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란이 1대1로의 거점이었고 그리고 이태리가 지난해에도 보면 1대1로 뭐가 보통 뭐 이런 사회 기반 시설, 도로라든지 그렇죠. 항만이라든지 철도 이런 건설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맞죠.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구성이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이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태리가 1대1로의 거점이 되는 건데 이태리 정부에 압력을 많이 넣었어요. 중국도 받지 마라. 거기 하지 마라. 압력을 넣었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이번에 이래가지고 초기에 쑥대밭이 됐었어요. 그 중국이나 공산당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갈라놓고 편을 갈라놓고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한 사람 배신하게 하는 건데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그 AIIB에 가입한 거나 지금 OBOR이라고 하죠. 이 1대1로 이게 참여한 것이 사실 이제 북한보다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의 우선권 내지는 이제 선점을 위해서는 뭐 좋은 식으로 생각하자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초청을 못 받았거든. 북한은 여기 참여를 못 어차피 돈도 없고 개발할 것도 없어서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 1대1로라는 개념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9세기, 20세기에 그 대표적인 팽창주의, 제국주의 세력에서 뭘 했냐. 영국의 3C, 이거는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영국의 3C 정책, 카이로, 케이프타운, 캘커타를 잇는 자기의 제국. 그 다음에 독일의 좀 늦게 제국에 뛰어드는 독일의 3B, 베를린, 비잔티움, 지금의 콘스탄티노플 터키죠. 비잔티움하고 바그다드를 잇는 그 전형적인 영토 팽창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일본의 8갱 1루 이것도 설명을 곁들여 드릴 건데 이 8갱 1루가 잘 몰라요. 현재 이제 지금 중국 공산당이 1대1로도 똑같이 팽창주의 제국주의 일례예요. 이게 지금이 무슨 19세기도 아니고 20세기도 아니고 사실 2차 대전과 함께 그 영토를 확보해서 팽창하는 그런 식민주의는 막을 내렸지 않습니까? 내렸어요. 그런데 웬 21세기에 웬 영토 제국주의?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그걸 표현합니다. 시대착오적 과대 망상적 발상이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대착오적인 거예요. 현재 1대1로는요, 이게 옛날에 네덜란드나 이제 영국이 제국주의 자본주의를 앞서서 동인도 서인도 회사를 막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동인도 근데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뭡니까? 일본 놈들이. 동양척식 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죠. 지금 말이죠. 한국 정치인들 권력가들이 중국의 1대1로를 받아들여서 환영하고 아부를 하는 거는 마치 일본 동양척식회사가 들어오는 거 갖다가 막 쌍수 들고 환영하고 막 아부하고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행태예요. 차이나머니의 쌍견. 아니, 그럼 뭐 자펜머니의 쌍견이나 이거나. 난 꼭 이게 우리나라 그 먹히기 바로 직전에 그 친일파들의 행각이나 이 친중파들의 이 개걸스러운 행각이 이건 더 지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그 일본의 8갱이루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일본말 학고이치우인데 뭐냐면 전 세계를 갖다가 한 지붕화. 일본도 그런 짓을 했어요. 지금 1대1로가 똑같은 거예요. 일본 제국주의 팽창적.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동양척식 회사에게 뭐 회사가 우리 농지를 사들이고 우리 수탈했던 것처럼 중국이 이제 1대1로 프로젝트로 이제 우리 땅을 사들이고 우리.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돈을 갖다가 주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대등한 집단이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무슨 돈이 없고 기술력이 없다고 중국의 기술력을 들여다가
건설을 합니까?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제 전라남도 진도에서 도대체 어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 진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주 웃겨요. 뭐냐면은 이게 2007년도인가 몇 년부터 이제 돼가지고 2019년도, 2003년도인가 7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019년도에 완공되기로 했던 사업이 네. 진도 해안 네. 권 발전 사업이에요. 서해안 네. 발전 사업. 네. 그것이 갑자기 2017년도에 전부 다 전면 수정됩니다. 전면 수정? 멈춰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 우리 돈으로 개발하던 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중국 돈이 얼마나 들어와야지.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근데 웃기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던 게 19년도에 끝내기로 됐던 게 갑자기 멈춰지고 새로 시작합니까? 모든 걸 전부 다 바꿔서. 네. 그 사진도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왜 그러냐? 그거 지금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동서남 해안 및 내륙권 발전 기획단에서 발전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2012년부터 19년, 네. 2012년부터 19년까지 끝나게 돼 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차이나 머니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수지, 변경한 배우지, 죄송합니다. 네. 무슨 배우지 개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쪽에 진도의 군수인 이동진 군수가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있어요. 왜 고발당했습니까? 그 비리가 있는 걸 사람들이 봤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진도 문제는 사람밖에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수사가 진행되면. 좀 냄새가 나네요. 예. 그래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저 중국 측로부터 뭐 여러 가지 커미션을 받았다든지 불법 자금을 받았다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근데 거짓 비밀로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진도에 있는 시민들, 우리나라 국민이 3만 명인데. 3만 명. 네, 3만 명인데. 군민들이. 네. 거기에 지금 얘기는 제가 처음 조사하기로는 1조 아까 1,100억 원에 비하면 말이죠. 춘천에. 네. 이건 1조 8천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쪽에 관여하는 부동산업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투자자들이 막 몰릴 거 아니에요. 진도가 개발 누구 돈이든 상관없잖아. 진도가 막 개발된다니까 부동산 붐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기 관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업자들도 많고 투자자.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18조라는 얘기. 잘못하면은 메뚜기 대처럼 진도가 그 중국인들 소굴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만한 땅에 지금 뭐가 쓰느냐? 이 춘천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춘천의 몇 배입니까? 거의 1000배 가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100배에서 1000배. 그 좁은 땅에. 네네. 그럼 거기 전부 다 복합단지가 뭐냐면 중국 복합단지가 되어버리는데 주로 누가 와서 사냐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와서 사는. 네. 대학서부터 무슨 무엇부터 철도서부터 철도 별게 다 들어와요. 근데 대부분 중국 요즘 오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공산당원들하고 그 가족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건 소문이지만 이 사람들한테 몇 년 만에 그냥 투표권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어요. 투표권. 그러면 중국 사람 2천만 명만 내려오면 한국 대통령은 중국 사람이 이제 임명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 사건을 갖다가 전말을 눈치챈 게 누구냐면은 2018년도에 네, 2018년 2018년도 3월에 조선 월간조선에서 네. 셉니다. 매주 이거 파고들기 시작해요. 예. 근데 2018년 3월 월간조선 3월호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주체가 된 게 이제 BP 그룹의 회장 이준 회장이 나타났다는데 이 사람은 교포 추적 대상 중국계 교포 이 사람이 주체였다. 계약의 주체였다. 계약의 주체였는데 이 사람을 나중에 찾아보니까는 조선족
조선족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쪽 교포인데 이제 뭐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무실도 없고 허당이었다. 홍콩에 있다는 본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령 회사. 저도 그 기사 읽어봤습니다. 예. 그 기사를 갖다가 제가 URL을 달아드릴 건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뭐냐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국 교포한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투자의 주체인 그러니까, 그 이준 회장을 조사해 보니 뭐 사무실도 없고 그리고 실체가 없는 기업인이더라. 그러니까 그 진도에 대한 중국 투자는 가짜 뉴스다. 이렇게 월간 조선이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결론만 내렸더군요. 요것만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 3월호입니다. 2019년 18호가 아니라 2019년 3월호입니다. 1년 전이군요. 1년 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나왔느냐? 이전에 벌써 시사뉴스 매거진에 대해서 토종 한국인 BP그룹 이준 회장의 사업 성공 비결 40세에 창업해서 연매출 30조 기업을 이루고서 아시아 1위를 향해 도약한다는 뉴스가 2018년 7월 22일에 나옵니다. 2018년 7월 22일. 그러니까 먹이를 깔은 거죠. 왕왕 이제 그런 이게 밝혀진 언론 플레이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사진 부동산 업자들이나 그러면 뭐 어떤 그 에너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업자들이 뭐 왕왕 언론을 통해서 자기 PR 기사를 냅니다. 그러니까 금이 환영한 토종 한국인처럼 내세운 거예요. 그거 갖다가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깐 게 이제 2019년 3월호 조선 월간 조선이 이준이 허당이더라. 그럼 진도 프로젝트 그게 뭐 실체가 없는 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도 군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허당이다. 가짜 뉴스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겁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막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 이 월간 조선에서 사진을 낼 때 이 뒤에 분명히 정확하게 1대1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1대1로. 최문순 저기 할 때는 1대1로라는 얘기 전혀 없어요. 여기는 1대1로 딱 있는데 이 군수만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모자이크 처리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험한 것보다 이런 거 내세우면 그래서 제가 중국 언론사를 봤어요. 아니 그 왜 MOU 하는데 얼굴을 지워?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게 하려고. 중국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뭐 한국보다 중국 인터넷이 더 검열이 심하다며. 근데 중국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거기에 대한민국 진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가 중국 사이트라 중국 간행물에 나오더라고요.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모자이크 한 거. 거기 모자이크도 안 돼 있어. 다 나와. 얼굴이 나와요. 근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BP그룹이라고 우리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미국이 석유 산업을 차지하기 전에는 석유 회사인데 이게 BP가 제일 유명했어요. 그럼 BP에다가 뭐 갖다 붙이면 우리 다 삼성사 붙이면 사람들이 다 진짜 삼성인지 알듯이 BP그룹 값만 갖다 붙이면 다 뭐 대단한 데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잘못돼요. 아무튼 그 BP그룹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상 이준의 BP그룹이라는 게 좀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뭐냐면 사실 그 BP그룹하고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중국 국가철로 집단 유한공사 중국 국가철로 집단 유한공사라는 곳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차이나 레일웨이인데 우리 한국으로 지금 코레일이네. 코레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 중국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1대1로건 뭐건 중국이 다른 나라에 침공할 때 옛날에 그 제국주의들이 이제 유럽 제국주의들이 종교를 앞세워서 침공했다면 이 중국은 항상 이 차이나 레일웨이를 먼저 앞세웁니다. 철도부터 나중에 중국 공산 제국주의의 천병입니다. 천병입니다.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천병입니다. 게다가 한국하고 1대1로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있어요. 한국 1대1로 협회가 있어요. 한중 1대1로 협회. 근데 어떻게 그 홈페이지가 숨겨져 있느냐? 한중 실크로드 국제교류협회라고 돼가지고 이게 기업가들의 교류협회입니다. 직접 들어가 보면 1대1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면요. 아무튼 2018년도
2018년도 9월 12일부터 14일 3일간에 걸쳐서 진도를 방문합니다. 1대1로 MOU를 맺기 위해서. 네. 그 사람들이 와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게 중국 뉴스에서는 2018년 9월 15일 날 방문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누가 나오냐면 편집 과정에 넣어 주실 거죠? 넣어드릴게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할 이름은 후성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주는 바지고 바지사다. 후성룡 씨가 나옵니다. 이동진 군수하고 악수하는 장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사진들이 있는데 중요 건설 사진에는 이준이라는 BP 회장은 안 나와요. 딱 어디서 나오느냐? 계약할 때. 네. 계약하고 MOU 들고 있는데 완전히 무슨 뭐 남들 다 양복 입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운동화에다가 흰색 운동화에다가 잠바 차림. 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하나 껴놓는 거예요. 네. 어? 한국 사람이 했다 이거지. 네. 주계약을. 네. 사실 이 사람이 아닌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이 핵심 인물이 바로 이 후성룡인데 이 사람을 네이버 사전 여러분 다 갖고 있으니까 핸드폰에서 네이버 사전에서 후성룡 한자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 한자를 한번 쳐보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이버 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람. 이준 사무실? 없다? BP가 진짜냐 아니냐? 그래서 가짜 뉴스입니까? 중국 촛도 공사가 들어와서 계약을 했고. 월간 조선이 그것밖에 취재를 못해요. 월간 조선 한 개였죠. 우리가 지금 최초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최초입니다. 아니 그 정신과 닥터가 할 수 없어요. 나라 살려면 정신과 의사도 총을 들고 기자를 저 중공부를 무릎 꿇고 해야 되니까. 참에 직업을 바꾸시죠. 기자가 더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기자인데 이 닥터께서 저의 영역까지 치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 뺏어 먹겠다는 거죠. 1대1로 한국판 1대1로.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 후성룡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원이고요. 네. 공직을 거쳐서 사업가로 변신해요. 왜냐면 스파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식 사업에서 빠져야 돼. 이게 지금 어쨌든 단독 기사.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07년도까지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거 환자만 보시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환자 보는 거죠. 우리나라의 불쌍한 대중 우리 국민들 중국몽에 환자가 된 같이 삶은 소대가리가 되어 가는 치매에 걸려가는 국민들을 막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후성룡이가 2007년도까지는 중국 공산당 공직에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막 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네네. 그러고 위해서 사람이 스파이가 엄청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이제 은퇴를 시킨 양 해가지고 핵심 인물을 키워갑니다. 사업가로. 중국 회사는 어디서 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민일보하고 계약을 했다고? 아니 건축 계약을 일본 신문사랑해요. 그런 식으로 뭐냐면 중국은 저걸 했어요. 사업을 공산당이 하고 군대가 갖고 있어요. 전부 다 회사가. 아주 무슨 국수 가게나 뭐 그 음식점 말고 북한도 큰 회사는 전부 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군대 소속 공산당하고 군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받았냐? 중국 기업 개혁을 위한 최우수 기여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국 10대 기업가 지도자로 선정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진도 1대1로 개발 MOU 체결의 실세예요. 이거는 그냥 사진하고 모든 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그것보다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 지금 현재 중국 제국 시대 지금 친중파들 이건 진짜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이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의정부 시장님 죄송한데 의정부 시장님께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얼마나 간지럽게 진짜 닭살 돋게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거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방송 꼭 보세요. 한국말로 하니까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1대1로에 핵심 세력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중국 1대1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국민들한테 현재 정부가 속이고 있다는 거. 속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자유일보 TV, 오늘 이 시간에는 전라남도 진도에서 꼭꼭 숨겨진 채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